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네, 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11월 6일 지정도서 모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민님과 엘리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선택된 지정도서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입니다. 첫 시간은 지정도서는 간단하게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읽고 서평,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은 좋았고 어떤 것을 느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실 분은 엘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네, 구절을 말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느낌이나 뭐 인상 깊은 구절 뭐든 좋습니다. 네. 네.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처음에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 했을 때 철학적인 네. 책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맹걸. 네. 네. 맞았습니다. 제가 철학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네.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해서 읽었었는데 네. 네, 꽤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작가가 네. 철학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철학적인 내용의 지식이나 이론에 대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철학적 사유가 작동하는 환경들 그리고 그 효과 등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 교양서적의 철학의 이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그거와는 거리가 멀고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철학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더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좀 인상 깊었었는데 네. 이 책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큰 틀에서 철학을 좀 논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라고 해서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때까지는 건국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단계까지는 좀 순조롭게 왔는데 이 민주화 다음 단계 목표 설정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민주화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선진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았던 장르를 뛰어넘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문화적이고 철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스며들었을 때 예술적인 차원의 시선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단계여서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네. 지금의 대한민국보다는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설명하는 책이어서 네. 네, 꽤 괜찮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님께서 책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잘 요약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엘리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좀 괜찮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내 생각과는 좀 달랐다,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네. 철학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어려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말을 했고, 그쵸. 뭐 베이컨이 어떤 말을 했다, 이런 식인데, 사실상 철학이라는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철학이 있고, 하다못해 개똥 철학도 철학이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똥이라는 게 그 사상이 잘못되거나 대수롭지 않다고 해서 개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철학은 쓸모로 평가하는 학문이 아니라서 개똥 철학도 분명 철학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나만의 개똥 철학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개똥 철학.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네.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네,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구울 때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네. 고기를 구울 때, 그냥 저만의 방법대로 굽습니다. 어떤 부위를 잘 구우시나요? 네. 그냥 고기를 잘 굽는 방법을 네. 알고 있죠.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마다 내가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을 때마다 제가 고기를 굽는다거나 네. 이렇게 혹시 합니다. 그 비법은 비밀인가요? 비법은 근데 고기 철학이라 해서 좀 대수롭진 않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아는 모를 수도 소고기를 있어요. 구울 때 네, 주로 소를 드시는군요. 주로 네. 좋습니다. 소고기를 구울 때. 네. 네, 구울 때 그러니까 한 면씩 5초 이렇게 해서 소고기는 주로 먹습니다. 제가 먹을 때 그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거의 안 익혀서 드시는. 네, 맞습니다. 핏기가 좀 있게 그렇게 먹습니다. 혹시 돼지고기는 잘 안 드시나요? 돼지고기도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는 근데 굽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소고기를 자주 먹죠. 소고기가 편해서. 네. 네, 좋습니다. 개똥철학, 나만의 개똥철학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다고 하니까 네, 또 좋네요. 그러면 서평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깊은 대화는 생각해온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민님 이야기 또 서평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엘리님께서 엄청 책 설명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네, 신기하셨군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엘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약간 국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네. 저는 좀 엄청 어쨌든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고요. 되게 어려운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철학이라는 거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저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냥 책을 읽는 동안 내내 그냥 그동안 좀 한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나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들, 나는 누군지, 내가 꿈은 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내가 가진 고유한 힘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명 깊게 읽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 조금이라도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못 찾으셨나요? 아프셔가지고 못 찾으셨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아직 완벽한 대답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혹시 뭐 또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이 정말 많아요. 뭐,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네. 하나를 꼽자면, 네, 하나를 꼽고 계시는 중이시죠? 하나를 꼽자면, 네. 저는 이 부분, 그냥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기 문명의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면 종속적이고 가지면 독립적이다. 통제의 결과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와 성공의 판 자체를 자기가 주도했느냐, 상대가 주도했느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네. 네, 콧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감명 깊으셨나요? 제일은 아니고 감명 깊었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주도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다.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철학은 자기가 주도하게끔 만들어주는 도구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또 깊은 이야기는 또 준비해오신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게 다른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지정도서를 했는데요.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 막연하게,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지혜를 발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근데 고전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좀 대충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독서 습관이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좀 궁금증이 해결됐다고 해야 될까요?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며, 고전은 아니면 책은 왜 읽어야 되는 거며, 아니면 생각은 왜 해야 되는 거며,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주셔서 되게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책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르자면 이 책도 어떻게 보면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철학을 만드는 것에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정도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지정도서는 좀 책에 대한 내용을 깊게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가져오신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정민님부터 한번 질문 하나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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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 이제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움직인 적이 있는지. 외부의 기준 때문에 타인의, 혹시 정민님은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적이 그래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이라고 딱 집어서 그 사건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저는 네.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냥 나답게 살아야지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저의 좌우명 같은 건데, 요즘 들어서 좀 느끼는 게, 나는 나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과식적이구나, 라는 거를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나답게랑 진짜 나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나답게라는 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네. 저는 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외부의 기준 혹은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움직였을 네. 때 네. 불편하신 점이 있었나요? 딱 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네. 그냥 저만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뭔가의 결정을 했을 때는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그러니까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는 걸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사회적인 이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파고들어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죠? 여기 책에서 네.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좀 더 높은 차원의 시선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 불편한다는 거를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나의 생각이 없이 종속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도 나만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일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저자와 조금 동의하는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엘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 질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기준 혹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했던 적이 있는가가 정민님의 질문이었고요. 거기서 파생돼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불편하지 않다면, 그 결정이 나한테 불편하지 않다면 꼭 뭔가 파고들어서 나만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될 수 있으면 외부의 기준, 타인의 시선을 좀 안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 그거 하지 마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러는 게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뭐 음악을 한다. 음. 그러면 그 음악이 좋으면 다른 친구들의 시선, 다른 어른들의 시선을 좀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 를 나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들을 이미 여러 번 겪어와서 네. 그러는 과정들을 다시 지나기가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예 차단을 해버리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아예 시선을 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위로의 시선들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좀 시선을 그런 것들을 느끼더라도 여기를 좀 타파해야 돼. 나는 그 사람들의 시선들을 좀 견뎌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저는 되도록이면 좀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시선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책에서도 네. 저도 이 질문을 뽑았거든요. 네네. 여기 건명원 네. 여기 강사님이시죠? 강사님이라고 그러실 되나? 건명원? 교수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원장님? 네. 네, 원장님이 네네.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고유한 자신으로 고품격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고유한 자신, 고품격의 자신이라는 게 고품격의 삶이라는 게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나 스스로 오로지 나를 위한 주체 하나만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좀 고품격의 삶을 정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저희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시고 그래도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 있을 때고 그다음에 뭔가 그 불편한 점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무엇이 뭔지 혹은 좋은 점이라든지. 네. 부탁드려도 아까도 될까요? 말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돈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내가 그 꿈을 포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돈과 나의 행복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뭔가를 택해야 된다면 난 뭘 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돈을 벌고 행복한 일을 하면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람 일이 그렇지가 않을 때가 좀 있잖아요. 네. 나는 분명히 행복한데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네. 그 다른 책을 봤어요. 혹시 철학의 위안이라고 네. 들어보셨나요? 알랭드 보통 씨가 작가는 압니다. 작가가 지금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네네네. 그쵸. 그 책을 쓴 작가잖아요. 네. 네, 이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철학자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 편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편일 거야 아마. 네. 철학자 이야기를 하자면 네.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네. 그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네. 쾌락주의를 이렇게 좀 주창한 사람이거든요. 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목표래요. 만약에
만약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친구와 그리고 내가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사색하는 삶이 네. 있다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적어놨었는데, 제가 잠깐만요. 네, 돈이 없는데 네.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없고, 그런데 비록 부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친구나 자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색을 누린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구절을 봤어요. 에피쿠로스의 행복 리스트에서는 우정, 첫 번째 우정,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사색인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사색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TV를 본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돈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를 제가 그 책에서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있는데, 결핍에서 오는 고통만 제거된다면 검소하기 짝이 없는 음식도 호화로운 식탁 못지않은 쾌락을 제공을 한대요. 비록 내가 돈이 없지만 우정이나 자유, 사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돈 못지않는 즐거움을 선사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그게 이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제 삶의 기준이. 물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은 돈이 안 될지 몰라도 내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돈과 그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좀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좀 거기서 좀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했다가 노여워했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게 되네요. 돈과 내가 좋아하는 일. 하하. 근데 돈으로도 많이 요즘에는 쾌락을 살 수 있는 시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쾌락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다 하면은 돈을 가지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간다거나 네, 소고기도 구워 그럴 수 먹고. 있죠. 네. 네. 참, 소고기도 과연 네. 돈이 있어야지 네. 저희가 가서 구워 먹고 행복을 느낄 수는 있죠. 참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또 엘리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돈의 비중보다는 행복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느꼈어요. 네, 저는 요즘에는 돈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처음에 저도 약간 행복한 일에 뭔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돈으로 치중이 또 되다가 약간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래서 또 엘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나는 몇 대 몇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외부의 기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화 주제를 통해서 또 여기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